안녕하세요. 불리한 영어를 유리하게 메가스터디 유리한 영어 한유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6월 모의고사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변수가 너무 많았죠. 그 중에서 저는 이번 39번 지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 제가 문장 삽입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저의 방법론을 좀 풀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나왔던 방법론이 잘 안 먹힐 때가 많아 여러분이 거기에서 좀 오답이 더 높아지게 만들었던 요소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글 잘 읽힙니다. 자, 글은 잘 읽히는데 문제는 어디다 넣어야 될지 모르겠거나 시간이 촉박해졌을 때 그때 여러분이 이 3점짜리를 놓치게 되죠. 보통 후반부에 있으니까요. 39번은. 그래서 그거를 좀 방지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삽입을 정의를 하자면 간단하게는 이겁니다. 결국에 여러분은 무엇을 찾으면 되냐? 단절 찾기 하면 돼요. 자, 내용상 단절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릴 거냐? 1, 2, 3번으로 지금 가장 많은 트렌드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눠가지고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것에 대한 이유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는 소재의 연속성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소재라는 건요. 같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안 하냐에 대한 그 소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해서 A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A가 B로 넘어가. 그러면 내용이 흐름이 점점 소재가 바뀌었다는 거겠죠? 그럼 소재가 바뀌니까 여기 구간에 넣어야 되나? 라는 생각해 보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여러분이 뭐 보면요. 논리적인 우리 대조를 볼 겁니다. 또는 전환이라고 제가 단어를 한번 다시 바꿔볼게요. 자, 논리적 전환을 볼 건데요. 선생님, 그 논리적 전환이라는 게 무슨 말이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드리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건데 어떤 예시냐? 예를 들어 not that A but B 라고 얘기를 해볼게.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 A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부정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B라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B라는 사실을 긍정으로 보는 겁니다. 즉 논리적인 전환 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의 형태로 문장 삽입이 들어갈 수도 있고 마지막이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자주 하시던 거 어떤 거요? 지시어 찾고요. 그리고 또 뭐 봐요? 우리 연결어도 볼 거예요. 결국 얘는 뭐 보면 되냐? 여러분이 앞뒤의 맥락만 보면 돼요. 근데 선생님 순서를 대부분 나오던 3번을 우리가 지금 1번에 안 뒀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도 그렇고 추후에 나올 만한 우리 이 문장 삽입의 형태는 대부분 소재의 연속성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경향이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이전에 딱 문법 수업을 했었죠. 여러분과 개념 강의와 그리고 문법을 어떻게 써먹는지에 대해서 알려줬는데 이 지문이 공교롭게 딱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복습이 좀 잘 되었다면 아마 유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문으로 넘어와서는 저희가 세 가지의 형태를 사용할 겁니다. 이 39번 지문을 이제 응용을 한번 해볼 건데요. 문장 삽입 어떻게 푸는지는 알았고 이제 어떻게 적용하냐 선생님 이제 말 말고요 실전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거 지금 해볼게요. 자, 우리 39번의 페르소나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여러분 뭐 찾냐? 여러분은 이 심플 형태인 소재 찾습니다. 방금 이야기했죠? 소재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지 아니면은 이 소재가 하나로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야 된다고. 자, 그래서 소재가 무엇인지 한번 볼 거예요. 자, 여러 가지 나올 수도 있고요. 하나만 나올 수도 있고요. 저희는 잘 모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문법적인 것도 제발 활용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포커스에 어디에 둬야 되는지 한번 볼 거예요. 쭉 좀 이따 나오면 그거는 활용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당연히 내용적인 부분도 여러분이 이해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조합해서 내용은 무슨 내용이었는지 이 커넥트 파트까지 연결시켜 한번 강의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조금 더 확대된 버전으로 봐봅시다. 어법은 선생님이 하얀 색깔로 표시를 할게요. 왜냐면 오늘 나오는 소재들의 색깔을 구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는 거고, 만약에 색깔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중간중간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도록 할게요. 자, 문장 삽입 푸실 때요,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별로 다르다고 하지만 저는 이 방향을 좀 선호해요. 그리고 저희 학생들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게 문장 삽입이 내가 단절 찾기라고 했어. 근데 단절된 부분부터 읽으면은 너네가 머릿속에 잘 들어올까? 잘 안 들어오겠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 어디부터 읽을 거야? 지문의 초반부부터 읽을 거예요. 뭔 내용인지는 알아야 얘가 어디가 단절되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래서 첫 문장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r thousands of years in the West, 서양에서 수천 년 동안 red was the only color worthy of that name, the only true color라고 나와있어. 주어 동사 우리 항상 중점 두고 보기로 문법 시간 약속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주어 누구 나왔는지 볼게. 주어가 누구였냐? red였어요. 그리고 red는 앞으로 선생님이 이 분홍 색깔로 표시를 하도록 할게요. 자, 빨간색은요, 유일하게 그 이름값을 하는 애였고요. 유일한 진정한 색깔이었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거, 소재가 첫 번째가 나왔네. 그 첫 번째가 누구다? red다. 그리고 얘를 어떻게 정의를 했다? 진정한 색이라고 정의를 했네. 근데 왜 진정한이 도대체 여기서 무슨 말이지? 라는 걸 뒤에 가서 한번 봅시다. As much on the historical or hierarchical level. 자, 요거에서 수거 막히는 친구들 분명 있었을 거야. as much as 형태로 나왔다면 얘는 무슨 형태냐? 얘는 대등 비교예요. 대등 비교. 그러면 뭐만큼? B만큼 A하게. 그래서 위계적인 측면만큼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뭐요? It exceeded all others래요. 그것은 모든 다른 것들을 능가했대요. 근데 지금 얘기했던 거 딱 하나밖에 없거든. 누구? 이 red라는 친구밖에 얘기 안 했거든. 그래서 이 red가요 모든 것을 능가한대. 그리고 굳이 각주의 위계의라는 단어 줬으면 너네 뭐 파악해야 되냐? 아, 얘 지금 약간 서열 매기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었어. 근데 그 지금 서열 1위가 뭐래? 쉽게 얘기하면 red래. 약간 유치하게 얘기를 해야 여러분 귀에는 쏙 박히잖아요. 그쵸? 자, 근데 여기 문장에서 또 단서 하나 더 찾을 수 있는 게 있었다? 누구냐? all others래. 이 all others 앞에 나왔었어? 안 나왔었어? 안 나왔었네? 그러면 지금 새로운 소재 나오는 거네? 자, 그러면 이 all others는 뭐겠니? 우리 지금 색깔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모든 다른 색깔들을 얘기하겠죠? 그러면 여기 B에 all others라고 한번 적어주고 얘가 다른 색을 얘기를 하는구나. 색깔들. 까지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뒤에 한번 볼게요. Not that they did not exist.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라고 한번 꺾어. 자, 근데 여기서 뒤에 문장 구조 이게 문법에서 우리 배웠던 거 응용됐었어야 됐거든. 너네가 이런 형태 문장 보면요 바로 포기한다고요. 보통 시간이 부족하면. 하지만 문법 잘 되어 있었으면 나랑 해석 똑같이 할 수 있었어. 그래서 내가 복습하라고 했던 거야. before 전에 한번 끊었을 거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거품 걷어내는 방법들. 그건 이전 저희 문법 강의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and로 왔어요. 그래서 지금 동사가 몇 개가 왔어요? 동사 지금 2개 왔어요. 여기 뒤에. 그리고 지금 또 거품이 좀 길죠? 그럼 거품 긴 거 다 걷어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얘기를 했죠? 주어 읽고 부사절로 갔다가 주절로 다시 돌아오라고. 자, 그러면 해석하시면 그들은요. 자, 그들이 뭐에서? 재료문화, 사회적 규범, 그리고 사고 체계에서
comparable 선생님 저 이거 단어 뜻 몰랐습니다 라고 하면요 여러분 지금 고3인데 이 단어를 모르면 지금 문제를 당연히 못 풀겠죠. 자 대등한 유사한 이라는 의미예요. 이제는 외우자. 자 대등한 유사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색깔로서 여겨지기 전까지요 뭐 했대요? 오랫동안 시간을 기다려야 했대요. 그러면 다른 색깔이 아예 없는 게 아니야. 근데 그 다른 색깔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얘는 뭐였대요? 좀 오랜 시간 기다렸대. 즉 지금 다 얘기하는 거는 레드가 아니야. 다른 애들에 대해서 얘기해. 우리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한 누구? 이 all others에 다 포함된 친구들이었구나. 이 they는 그거를 알 수 있었어야 했다. 자, 그 다음 뒤에 넘어갔어. 그러면 나의 생각 A하고 B 얘기했죠. 그럼 B 얘기로 계속 가려나? 아니면 다시 A로 돌아오려나? 라는 생각이 들겠지? 뒤에 형태 볼게. 문법 구조가 또 나와. 자, it was with red that humans did 라고 되어 있으면 with red 한번 묶어줘야겠지. 자, 요거 무슨 형태로 왔냐? 이때 강조 구문으로 왔어. 근데 그 뒤에 보니까 humans did their first color experiment를 해보여요. 인간이요. 뭐 했어요? 첫 번째 색채 실험을 했대요. 뭐와 같이? 지금 이 빨간색으로. 그리고 achieve their first successes. 그리고 그들의 첫 번째 성공을 이루었대. 근데 그 성공이 뭐야? 라고 생각이 들었더니 뒤에 또 뭐래? And then constructed a chromatic universe. chromatic 저 몰랐는데요 라고 생각이 들자마자 밑에 주어졌어. 자, 색채의 세계를 구축했대. 아, 그러면 이때 우리 포커스로 가는 거야. 이때 강조 구문 나왔잖아. 내가 얘가 정답의 근거랑 근접할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여기에서 지금 주체가 누구냐면요. 갑자기 인간으로 바뀝니다. 근데 그 인간이요. 무엇을 했냐면 누굴 가지고 이 레드를 기반으로요. 첫 번째 색채 실험을 했어요. 근데 그것의 결과값이 무엇이었냐? 결과값은요. 뭐가 나왔어? 거기에서 chromatic universe, 즉 색채의 다양성을 구축했대. 자, 그리고 이어서 또 봤더니 여기 뒤에 보니까 Here the lexicon seems in keeping with pictorial practices and coloring techniques. 왜? 봐, 자 여기서 뭐라고? 이 어휘가 갑자기 나와. 근데 어휘가 뭐처럼? pictorial이 여기서는 회화 관습이란 말인데 쉽게 얘기하면 그림처럼 보이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처럼 보이는 그 기법, 여기 기법 또는 관습, and coloring techniques래.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눈독이 들어야 돼. 왜냐면 우리 계속 색깔 얘기했으면 여기서 색깔 얘기가 갑자기 나오면은 눈 번쩍 뜨여야지. 그치? 자, 이 색채 기법과 뭐 일치해 보였대. 그러면 색채 기법과 일치해 보였네? 하고 뒤에 나가면 어휘 내용으로 가나 아니면 색채로 다시 돌아오나를 봐야겠지? 흐름 단절됐는지 안 단절됐는지를 봐야 되잖아. 그럼 우리 지금 세 번째 소재가 나왔다는 말이거든,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 뭐로 잡는 거야? 소재. 렉시컨. 어휘로 잡는 거야. 자, 이 렉시컨이요. 뒤에 어떤 단어로 또 쭉 이어지냐? 구체화로 이어집니다. language로 빠지고요. 그리고 또 밑에 language로 빠지고 그리고 어라? 끝나버렸어. 그러면 여기 안에다가 지금 보기로 이제 올라가서 봤더니 보기에선 뭐라고 하냐? It was also within the range of reds래. 자, 그럼 우리 지금 무슨 얘기 하겠다는 거야? 색깔 얘기하겠다는 거거든. 근데 여기 뒤에는 다 무슨 얘기해? 어휘 얘기해. 그러면 이 언어적인 파트에 갑자기 우리 저 색깔 넣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러면 어디다? 4, 5는 일단 글러먹은 거다. 3번이 맞나라는 확신이 지금 좀 들어야 돼. 그러면 이제 보기에 가서 확신을 가지게끔 단서들 잡아보면 돼. 자, 여기 문법 같은 거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하라고 했잖아. within부터 range of reds까지 이렇게 묶으라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형태 봤더니요.
자, 얘는 여러분이 이때 강조 구문을 똑같이 어떻게 활용을 하셨어야 했냐면 보기 문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자, 가장 오래된 색깔의 이 용어가 묘사하듯이 뭐요? 그들은 배웠대. 자, 근데 그들이 누군데 여기서? 여기서 누구지? 하고 봤더니 앞에 인간 한번 나왔었네. 그러면 인간이 배운 건가? 확실한가? 하고 한번 읽어보자고. 인간이 뭐였대? 팔레트의 다양성을 대해서 배웠고 이른 초기에 다양성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그것의 다양한 톤과 이 채도에 대해서 생산하는 것을 배웠대요. 뭐를 가지고 지금 이 빨간색 범위를 가지고. 자, 그러면 나였으면 문제 풀 때 어디에 집중했겠냐. 일단 이때시 2번이나 나왔어. 이때 강조구문. 그래서 얘네 같이 연결되는 건가? 한번 의심을 했다? 자, 그리고 근데 두 번째 봤더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 뭐라 했냐? 얘 결국에 지금 어떤 거에 대한 결과값이냐? 지금 이 인간이 했던 레드 기반의 색채 실험에 대한 결과값이었네? 근데 앞에서 결과값이 첫 번째 나왔으면 그 다음에 결과값 두 번째 거 넣어줘야지. 그치? 자, 그래서 그 결과값 두 번째가 뭐라고? 얘는 색채의 어떤 거? 색채의 명암과 채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었고, 선생님 단서를 어떻게 잡으신 건데요? 라고 물어본다면요, 봐봐요. 1번, 2번 결과 두 개를 뺐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두 번째 거 얘기하면 또한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서 it was also 라고 한번 명시해줬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그들이 배웠다면 여기 그들이 누군지만 알았으면 돼. 여기서 그들은 누구였어? humans라는 인간이었어. 자, 그리고 그게 빨간색의 범위 내에서면 지금 결국엔 또 누가 영향력을 주고 있대. 이 red가 영향력 줘서 이 결과값 1번 나온 거고, 또 이 red가 영향력 또 줘서 이 결과값 2번 나왔다는 내용이랑 연결되네? 라는 거 알 수 있었지. 자, 그리고 마지막 거. 단서 또 어디서 잡아야 되냐? 요거 단어 잘 보세요. 단어에서요, 여러분이 너무 그냥 그 뜻으로만 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단어를 제가 이 universe랑 그리고 diversify. 자, 사전에 나오는 얘기들을 해줄게요. 자, universe, 우주라는 의미도 있고요. 세계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diversify, 다양화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어떻게 이 두 가지를 하나의 같은 폴더에 넣으세요? 라고 한다면요, 우주는요 여러 가지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 또한 여러 가지를 담고 있어요. 즉 다양성, 다양화할 때 우리가 universe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실제로도 회사에서 우리가 무엇들을 써요? 이 유니버스가 되자라고 하면 결국엔 뭐해? 우리 다양성을 통해서 뭔가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자라는 의미거든. 그럼 너네가 이런 단어의 성질을 알았으면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었겠지. 왜냐? 지금 각주에서 크로매틱을 색채 A라고만 준 거면 결국 너네한테는 정확하게 다 단서 주고 싶지 않았단 말이야. 왜? 얘는 사실 뜻은 뭐냐면 색깔의 다양성이야. 색깔의 다양성. 근데 몰랐지? 모를 수밖에 없어. 이거 어떻게 알아? 모를 수 있어, 이 단어는. 근데 유니버스는 우리 알았잖아. 그리고 어떤 것도 알았어. D9, 다이버시파이도 알았잖아. 그럼 맞출 수 있는 단서들이 생각보다 많았던 거야. 그럼 여기서 확정 짓고 빨리 뭐해? 3번 찍고 넘어가야지. 뒤에 읽지 마. 실제 시험에서는 뒤에까지 가면은 여러분 100% 못 풀어요. 왜냐면 이번 형태처럼 시험이 나와버린다? 빈칸에서 그렇게 시간을 많이 소모했는데 여기서 시간 더 쓸 수 있다고? 당연히 못하죠. 그러니 여러분은 이런 형태로 시험장에서는 푸셔야 되고요. 다만 초반부를 날리는 거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 그러니까 초반부는 좀 꼼꼼히 가되 후반부에서 우리가 초반부에 갔는데 단절이 보여. 그러면 빨리 보기 올라가. 보기 올라갔다가 여기 맞네? 확신 들지? 체크하고 빨리 넘어가는 거야. 거기에서 시간을 버리면 우린 다른 문제 또 못 맞춥니다. 이게 문제 푸는 방법이었고, 자, 내용 정리는 그래도 해야겠죠. 뒤에 내용을 봤더니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 이 언어가 결국에는
색채 기법과 일치하는 면이 있다고 하고 특정 언어에서는 the same word can mean red or simply colored래요. 같은 단어가 빨간색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색깔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대. depending on the context래. 결국엔 무슨 말이야? 이거는 맥락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 그리고 다음에 이 예시 나옵니다. 구치와 예시. 자 그리고 또 다른 언어에서는 하고 red and beautiful share a common root래요. 뭐 빨간색하고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는 뭐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대, 같은 기반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언어적인 정의가 결국엔 뭐와 좀 연결이 된다고 이 지금 방금 언급했던 색채 기법과 연결이 된다는 거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C는 우리가 뭐라고만 적어놓으면 되냐? 얘는 색채 기법의 비슷한 예시로 나오는 친구였어요. 다음 내용 요약을 한번 해보자고. 우리 지금 결국엔 주제는 뭐에 대한 거였어? 계속 지금 강조하잖아. 누구 하나 강조해? 레드 강조해. 레드. 그러면 이 레드 서열 1위가 레드의 위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깔. 얘가 지금 뭐 만들었어? 색채 체계의 기반이었다. 알 수 있었어.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갔더니 뭐에게 있냐? 야, 레드가 뭐하다. 얘가 독보적이다. 그리고 이 독보적인 아이를 가지고 뭐 독보적인 지위를 가졌고 이 독보적인 지위를 가진 아이를 가지고 우리가 뭐를 했어? 여기서 색채 확장을 했어. 그러니까 뭐가 나온 거야? 우리 두 번째 문장에서 뭐 했어? others가 사실 존재하지 않은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 있다고. 얘네가 있는데 근데 실세는 누구라고? red라고 얘기를 했잖아. 자 그리고 마지막 이걸 가지고 또 뭐로 이어졌니? 이 언어적인 정의에서도 요걸 사용하게 되었다 라고 하고 끝나는 게 이번 지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은요 이번 이런 문장 삽입을 보실 때 다른 형태로 풀기보다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방법론 있죠. 세 가지 중에 어떤 형태로 쓰일지는 사실 몰라요 여러분. 그건 풀면서 바로 직감을 해야 돼요. 하지만 모든 지문은 다 똑같이 소재부터 보시는 게 맞아요. 소재가 하나라면 너무 좋겠죠. 단일화되어 있으면 보통 2, 3 중에 하나라는 거니까요. 우리가 단서를 잡는 거. 하지만 만약에 지금처럼 소재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그리고 그 소재로 꺾어.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에 좀 중점을 두고 그리고 내가 여기 확신이 안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하라고 문법을 제발 독해의 기능으로 써먹으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이렇게 이때 강조 구문을 봐서 아 주체 파악하고 얘가 지금 어떤 행위 가했다는 지금 강조해주고 있으니까 유심히 봤더니 영향력 줘가지고 결과 주는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요것은 내용 요약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저는 순서 문제로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왜냐? 문장 삽입을 한번 해봤다면 이제 흐름의 단절을 봤다면 이제 순서도 한번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겠죠. 그래서 그거 같이 하고 문법은 틈틈이 여러분과 같이 제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우리 첫 번째 강의가 아직 덜 숙지된 친구들은 이번 지문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유독 연결이 많이 됐던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 다시 복습해와 주시고 모르는 질문이 있거나 하면 저한테 편하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